3D 모델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입체적인 모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직접 3D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여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3D 모델들이 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삽입 탭에 들어가서 보면은 3D 모델이 있고, 여기서 스톡 3D 모델을 누르면은 다양한 테마의 3D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에서 노트북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모바일에서 노트북을 쇼핑하는 듯한 모션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컨셉은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글래스 모피즘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글래스 모피즘의 특징이 블러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객체들을 흐리게 만들어서 반투명 유리 효과를 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안에서는 사진이 아닌 이런 도형들은 따로 블러 효과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림자 서식을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선도 하얀색의 포인트 선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반투명 유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색으로 배경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화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중간에 맞춰주고 켜놨던 3D 모델 메뉴에서 노트북 모델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색깔이 예뻐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지면은 여기 3D 모델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은 바꿀 수가 있고, 이 가운데 이 버튼을 통해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크기를 줄여주고 가운데에 위치를 시켜볼게요. 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니까 올해 새로운 모델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타이틀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줄 건데, 컨트롤 D를 눌러서 똑같은 도형을 복사를 해준 다음 적당하게 크기를 줄여줄게요. 해주고 다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번엔 투명도 없이 검정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글자는 더보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사용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시를 하나 넣어줄게요. 적당한 크기로 줄여준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채워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첫 화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서는 일단 슬라이드 복제를 해준 다음에 얘를 크기를 좀 더 줄여주고,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노트북을 하나씩 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선택하는 화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선택 버튼을 두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고 투명도는 90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 노트북을 맨 앞으로 끌어오기를 할게요. 이 모델명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임의로 모델 화이트-1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해서 아래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다가는 검정색 노트북을 하나 더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이 위에 노트북이랑 비슷한 크기로 줄여주고, 그리고 이 위에 노트북과 같은 모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한 다음에 얘는 검정색이니까 블랙-2로 텍스트를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뒤로 가기를 의미하는 기호를 하나 써줄게요. 크기는 적당하게 줄여주고 왼쪽 모서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전환 효과를 줘보면 이렇게 두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버튼이 눌리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강조하기 효과에서 기본 효과에 채우기 색을 누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채워지는데, 애니메이션 창
메뉴를 클릭을 해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사용된 이 분홍색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여기 확인의 분홍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기간은 1초 빠르게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얘를 클릭을 했으니까 이 노트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화면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는 삭제를 하고 얘를 이제 가로로 전환을 해서 모바일 화면을 가로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화면에 맞게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전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아간 모습으로 이 버튼도 크기를 좀 키우고 글씨 크기도 키워줄게요. 한 다음에 여기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트북을 검색을 해놨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름만 모델명만 바꿔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전환 효과로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도록 전환을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는 아까 복사한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트북이 돌아가면서 이제 두 번째 설명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컴퓨터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지금 아까 애니메이션을 이 위에다 적용을 해놨으니까 얘는 삭제를 해주고 두 번째 같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줄게요. 아까와 같은 색을 선택을 하고 클릭할 때 1초 빠르게,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노트북만 바꿔줄게요. 이 검정색 노트북을 복사를 해서 비슷한 크기로 확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하얀색 노트북은 지우고 이렇게 모습을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모델명만 또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됐고, 여기서도 이 노트북을 복사를 해서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해볼게요. 전환이 될 때 좀 더 역동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이 전 슬라이드랑 완전히 다른 형태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첫 번째 화면을 복사를 해주면은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만들어 본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화면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메뉴 형식의 슬라이드로 넘어간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얘가 분홍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페이지로 설명이 나오고, 다시 클릭을 하면은 다시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 3D 모델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모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해봤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